안녕하세요. 국내 최초의 공유여행사 여행을 부탁해. 요거죠. 여행을 부탁해. 여행을 부탁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왜 사람들은 여행사를 차리려고 할까요? 여행사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5년 동안 여행사 창업 교육을 해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하고 실제 제 수업을 듣고 45개 정도의 여행사가 창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막연하게 있는 것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여행사를 차렸을 때 본인이 잘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2, 30년 동안 여행사를 해오고 있는 분들도 무척 요즘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여행 업계는 어떤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 관광공사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 여행자 수, 해외여행 출국자 수는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굉장히 장이 좋은 주식 그래프처럼 우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만 해도 한 해 출국자 수가 2,640만 명 정도를 육박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또 2,800 약 70만 명, 2,870만 명 정도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해외 여행에 대한 시장성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공룡들은 안녕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룡들은 우리나라에서 1등, 2등 이런 대형 여행사들이 있는데요. 그 대형 여행사들조차 요즘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힘들까요? 중요한 것은 요즘 오프라인 방식의 여행업이 아니라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는 OTA가 성장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항공권, 호텔 또는 여행 단품들을 구매해서 여행을 가기 때문에 아까 여행객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을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서 가져가 버리니까 일반적인 여행사들은 많이 힘들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하는 OTA들은 국내 OTA 대 국내 여행사의 게임이 아니라 해외 글로벌 OTA 대 국내 여행사의 게임이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 1등 여행사라고 해서 매출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1등 여행사가 매출이 뭐 1조 한 5천억 정도 할까요? 그런데 해외 글로벌 OTA들은 약 50조에서 60조까지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의 승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국내에서 여행 중에서도 내가 좀 스페셜한 어떤 숙박지를 예약하고자 하면 어떤 앱을 실행시키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에어비앤비로 국내에 있는 숙박을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는 어느 나라 겁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게 아니죠.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점점 여행업계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여행사들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공룡이 멸종해도, 그죠? 우리 같이 작은 개미들 또는 하루 강아지들은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공유 여행사 플랫폼이 출시가 된 겁니다. 자, 이 공유 여행사는 크게 네 가지를 추구합니다. 첫째는 기존의 패키지 여행이 많고 많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 한진관광, 롯데 JTB, 인터파크, 참 좋은 여행, 노란풍선, KRT까지 약 9개 여행사들이 대형 패키지 여행사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요. 굳이 여기에 똑같은 패키지 여행을 만들 필요가 없겠다 해서 패키지 여행은 오히려 판매자 입장이 아니라 구매자 입장이 돼서 좀 더 좋은 상품을 찾도록 도와드리고 그 좋은 상품을 상담하고 예약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희만의 특별한 여행을 만들어서 또 공급합니다. 패키지 여행에 모든 여행이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니크하고 재미있고 좀 더 만족도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케팅 능력을 같이 힘을 합쳐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 소형 여행사들도 좀 더 효율을 높일 수 있겠다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유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바로 여러 가지 자원들을 공유함으로써 고정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자, 첫째는 브랜드 공유입니다. 저희 여행을 부탁해 브랜드를 공유함으로써 여행을 부탁해 매장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여행을 부탁해 인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좀 더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겠죠. 이런 브랜드 공유가 첫째고요. 자, 두 번째는 업무 능력의 공유입니다. 자, 업무 능력 공유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존에 여행사를 하고 계신 사장님이 예전에는 직원이 한 2명, 3명 뭐 이렇게 되다가 여러 가지 상황상 직원 관리가 또 하나의 일인 거죠. 결국 직원들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를 포기하고
본인이 1인 여행사로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상 고객을 모시고 함께 여행을 갔다 와서 이분들을 하다못해 뭐 네이버 밴드 같은 데 담아서라도 같이 관리를 해서 동호회 같은 느낌을 줘야 계속 더 단체 행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출장을 가려니까 어딘가 일을 맡겨야겠죠. 전화를 받고 업무를 대행을 맡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럴 때 내가 고정 직원을 두는 것은 고정비 리스크에 빠질 수 있죠. 자, 이럴 때 이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도 바로 업무 공유라고 합니다. 본사가 대행을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A 가맹점이 B 가맹점에 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공유가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서울에 있는 여행사도 마찬가지지만 지방 멀리 있는 여행사들은 아무리 여행사라 그래도 사장이 혼자 있는데 직원 한 명 뽑는다. 젊은 친구들 입사하려고 안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고 정착시키는 게 무척 힘듭니다. 뽑아갖고 일 좀 가르치다 보면 한 3, 4개월 만에 관두기 일수죠. 그럼 한 돈 천만 원 날려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인력 채용을 여행을 부탁해라는 브랜드로 같이 채용하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한 달 정도 인큐베이팅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본사 직원들과 친해진 다음에 다시 자기 사무실로 돌아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본사 직원들하고 친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행을 부탁해라는 브랜드에 대한 소속감 때문에 잘 관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력 채용과 교육 훈련에 대한 공유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인원이 뭐 2명, 3명 있는 소형 여행사에서 유명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원 브랜드로 브랜드 공유를 통해 저희가 또 교육 훈련 공유를 통해 함께 모여서 교육을 받으면 우리끼리의 단합이 되고,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소속감이 높으면서 효율적인 교육을 또 받을 수 있겠죠. 네 번째로는 마케팅의 공유입니다. 자, 우리 한 매장 또 한 점포가, 한 여행사가, 소형 여행사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할 수 있는 광고는 극히 미약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00개 가맹점이 돼서 그 돈을 뭉쳐서 약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돈으로 광고를 하게 되면 벌써 수준이 다른, 또 클래스가 다른 이런 광고를 함으로써 효율성을 뽑을 수 있죠. 그 광고를 통해 같은 브랜드를 공유하는 공유 여행사인 여행을 부탁해 가맹점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여행사들은 대형 간판 걸어주고요. 대형 여행사 간판을 걸어주고 그 상품을 판매하도록만 하지 그 가맹점의 마케팅을 고민하고 전략을 짜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데, 여행을 부탁해는 가맹점 하나를 저희가 고민하고 마케팅 전략을 같이 이야기하고요. 마케팅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같이 세팅하고 그리고 운영할 수 있게 능력을 키워드립니다. 중요한 건 지점을 위한 광고도 하고요. 저희 본사 차원의 광고도 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회계 시스템과 ERP 시스템의 공유입니다. 사내 전산 프로그램이죠. 회계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저희 정도 규모가 되는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 소형 여행사들도 회계를 법인인 경우에 보통 기장대행료라고 하죠. 기장대행료가 보통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친분이 있으면 한 10만 원 정도 하겠죠. 자, 그런데 저희가 300개 가맹점이 함께 공동구매하듯이 회계사무소와 함께 일을 하겠다고 하면 현재 금액을 낮출 수 있어서 5만 원의 회계를 맡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뭉쳤을 때 힘이거든요. 소형 여행사들이 모여서 공유 여행사 컨셉으로 뭉쳤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내 전산 프로그램이 ERP가 있는데, 이 ERP는 보통 소형 여행사들이 필요하긴 한데 비싸서 잘 도입을 못합니다. 잘 나가는 ERP 프로그램 하나 이용하시려면 자체 구축은 뭐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빌려서 쓰는 이런 사용료로 쓰는 것도 세팅비가 100만 원에 월 사용료가 보통 20만 원 정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운영비가 굉장히 부담인데 저희 본사가 메인으로 가입을 한 다음에 저희 가맹점들에게 지사 코드를 해서 함께 이 전산망을 이용함으로써 사용료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 함께 합쳐서 이용하는 것들은 무조건 비용은 절감하고 효과는 상승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품 컨텐츠와 유통망 공유인데요. 여행사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껍데기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어느 회사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 홈페이지 안에 들어갈 유니크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공급하는 것은 상품 컨텐츠를 갖고 있어야 되죠. 자, 저희 본사뿐 아니라 저희 가맹점들이 만든 아주 섹시한 상품을 잘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우리 가맹점이 늘어나면 필요한 상품들을 그 홈페이지에 넣어드리면 굉장히 효율성을 발휘하죠. 모든 여행사들이 각자 홈페이지 100개를 만들고 각자 모든 상품을 만들고 각자 이것을 만들어 올리느라 고생을 하기보다 한두 군데서 먼저 만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함께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우리가 여러 홈페이지 만들고 여러 ERP를 사용하면 물론 그것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좋아하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소형 여행사들은 굉장한 비용 부담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 부담과 노력을 줄여서 효율을 높이자는 뜻입니다. 자, 유통망 공유는 여행사들이 소형 여행사라 하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자체 상품을 만들게 됩니다. 자체 상품이 굉장히 매력 있는 상품을 갖고 있는 소형 여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상품 가지수가 많지는 않지만요. 자, 그런 상품들을 본사가 검증해서 여행을 부탁해 인증 상품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증을 하고 그런 상품들 유통망에 태워서 우리 300개 가맹점이 다 같이 판매를 하는 거죠. 혼자 파는 거보다 300개 가맹점 같이 팔면 굉장한 힘을 발휘하겠죠. 우리가 많은 인원을 모아서 띄우면 띄울수록 훨씬 효율성이 높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누구나 판매자에서 또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15만 원 남는 상품을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시면 15만 원이죠. 그런데 유통망에 태워서 우리 다른 협력사들이 판매했을 때는 커미션 10만 원을 지급하고 5만 원을 공급자가 가지면 그죠? 15만 원의 마진을 갖고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유통망 공유에 대해서는 저희 여행을 부탁해 본사가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행을 부탁해 본사도 스스로 노력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유통망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공유 여행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공유 플랫폼들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매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브랜드 파워가 세진다는 거, 그리고 한 명이 일하지만 예를 들어서 1인 여행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협력 가맹점들이 서로 일을 도와주고 봐주는 구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라 1당 300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직원 채용을 할 때도 저희가 혼자 직원을 채용해 갖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모인다면 한 개의 여행사가 아니라 300개 여행사가 300명의 직원을 동시에 교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ERP 프로그램 같은 것은 사용료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무회계 서비스도 저희가 공동구매 방식으로 현저하게 고정비를 줄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건데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는 저희 여행을 부탁해 본사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이미 여행업계에서 그래도 상위 1%에 들어가는 정도 하고 있고요. 또한 제가 기업이나 하다못해 맛집도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 수백만 원씩 받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 도구를 다 세팅하고 이것을 운영하는 데까지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세일즈는 어떻게 하냐고요? 오프라인 세일즈는 제가 바로 누굽니까? 브라이언 트래시 코리아 대표였었고 더블 세일즈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제가 세일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오프라인 세일즈도 교육과 그리고 현장에서 코칭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훈련은 또한 저희 본사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A라는 가맹점에 특출난 또 능력을 갖고 계시다면 그분이 강사가 되고 또 B라는 가맹점의 사장님께서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요. 그냥 온라인에서 팔아주세요라고 올리면 여행사 사장들 1000명한테 이메일 보냈다고 막 팔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같이 모였을 때 그 상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판매할 수 있게 교육을 해드리고 또한 이 상품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판매를 독려하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파는 것보다 300개의 가맹점이 같이 판매하면 우리는 셀링 파워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공유 여행사의 핵심인데, 자, 그러면 이 공유 여행사 어떻게 해야지 실현 가능할까요? 어떤 분들은 협동조합 모델이 아니라 협동조합으로 한번 해보지 그러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협동조합 활동을 약 2년 정도 해봤는데 그리고 그 전에도 다른 협동조합 2가지를 말아먹어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우선 저 조한성이 먼저 나서서 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저희 공유여행사 여행을 부탁해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요. 이 구축된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저희도 여행을 부탁해 제가 강남역에 있으니까 여행을 부탁해 강남점으로 기능을 할 겁니다. 결국 본사는 초기에 이러한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것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각각의 가맹점들이 각자 온전하게 여행사로서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집중할 것이고요. 이것이 완성될 쯤에는 당연히 저희도 여행을 부탁해 강남점으로 한 300개 가맹점 중에 하나로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서로 도와가는 생태계를 갖출 때 초기에는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일을 해야 될 텐데 무상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가 가맹비를 받고 저희가 브랜드 로열티도 받고 해서 저희도 생계를 갖춰가면서 또 재투자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여행을 부탁해 이런 역할을 잘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지난 5년 동안 여행사 창업 교육을 해오고 있고요. 45개 업체 정도가 창업을 했는데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그동안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무상으로 도와드리는 과정에서도 저도 깨달은 게 많고 저희도 어떻게 해야지 더 발전적으로 하는지 알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가맹점 요청을 해오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공유 여행사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계속 요즘 시대에 치열하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모색하고 또 새로 나타나는 마케팅 채널들을 연구하고 저희가 전략을 실행해 보는 것으로 기존에 오래오래 여행업을 하신 분들도 어려운 이 세상에 그나마 경쟁력을 갖춰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저희가 공동의 공유 여행사로서의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여행 편의점, 여행을 부탁해 라는 슬로건을 쓰고 있는데요. 이 나를 위한 여행 편의점은 진짜 아시다시피 극히 소자본 창업입니다. 진짜 소자본 창업에 그리고 소형 점포만 있어도 됩니다. 굳이 권장을 드리자면 되도록이면 서울에 있는 역세권은 임대료 부담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아니면 서울도 좀 약간은 빠진 상권에 좀 저렴한 1층이나 2층에 간판을 걸 수 있는 소형 점포를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큰 테이블에 모니터하고 노트북하고 프린터만 있으면 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간판이 보이는 곳은 저희가 지난 교육들의 5년간의 교육을 하면서 창업한 사장님들의 통계를 보면 그래도 임대료가 저렴한 지방에 1, 2층에 간판을 걸었을 때 온라인 마케팅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권장을 드리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매장을 간판을 거는 곳이 아니더라도 뜻한 바가 있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성과를 낼 수 있다면 함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을 부탁해는 마치 여행 편의점이라고 했어요. 편의점처럼요. 1인, 2인 정도의 소형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업무 인력들을 공유하고 업무 대행 서비스 같은 것들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 있게 해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자영업에 비해서는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또 우리가 정해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뭐 빨간 날을 쉰다고 해서 뭐 여행업 하는데 왜 빨간 날 안 쉬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무 시간에 대한 장점이 있고요. 여행업은 지속하면 할수록 고객이 쌓이는 업종입니다. 우리가 계속 신규 고객으로 뺑뺑이 도는 업종이나 아니면 동네에 국한돼 있어서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업종이 있는 반면 여행업은 동네에 있더라도 동네 고객도 있지만 온라인상으로 전국 또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객이 될 수 있고요. 계속 고객이 쌓여 나간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오래 업무를 지속할수록 업무 능력이 향상돼서 어떤 게 돈이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효율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오래 할수록 전문성이 쌓인다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네 매장을 갖고 있더라도 지역에 한계 없이 무한대 영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같은 브랜드를 가진 사람께 경쟁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OK 캐시백 아시죠? OK 캐시백 가맹점처럼 저희는 여행을 부탁해 그 지점들이 각자의 브랜드로도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공유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마치 OK 캐시백 가맹점처럼 저희가 필요해서 업무 공유, 그리고 교육 공유, 인력 채용 공유, 여러 가지 고정비용 절감형 공유 시스템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 중복되지 않고 자기만의 유니크한 브랜드로도 계속 성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행업의 특성상 사업을 제휴하고 확장하는 것들이 굉장히 가능합니다. 여행업을 필요로 하는 업종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다양한 일들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여행업의 특성상 워밍업 하는데 시간이 분명히 걸립니다. 우리가 뭐 빵집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문 열었다고 바로 막 매출이 나지는 않거든요. 여행 가신다 그러면 뭐 보통 두세 달 뒤에 여행 가시잖아요. 그런 점에서 워밍업 기간이 일종의 투자 비용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이 워밍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노력이 바로 저희 공유 여행사로 함께 시작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약간의 사무 능력은 좀 갖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영업적인 마인드와 서비스 마인드가 잘 갖추셨다면 더 성과가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행을 부탁해 가맹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냐면요. 저희가
가맹점 계약을 맺으셔도 마찬가지고 맺기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여행사 창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계약을 맺으시면 가맹비에 여행사 창업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가맹점 계약을 하기 전에 교육을 들으신 이후에 저희 가맹 계약을 맺는다면 가맹비에서 여행사 창업 교육 비용은 제외드립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을 들은 다음에 내가 단독적으로 그냥 여행사를 하겠다 도와드립니다. 돈 안 받고 도와드립니다. 네, 그러나 본격적으로 손 붙잡고 저희가 정말 더 잘 되게 열과 성을 다해서 함께 한다 그러면 저희 가맹점을 하면 되고요. 뭐 내가 가맹점이 아니라 뭐 프리랜서 활동하시겠다 하면 본인이 계신 가까운 저희 여행업특기 가맹점에서 인터뷰를 보셔서 프리랜서로 영업 활동 같은 것을 해 나가고 일을 학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행을 부탁해 가맹점, 뭐 가맹비나 그 이외에 뭐 브랜드 로열티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 상에서 또는 1대1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별다른 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함께 협력해 간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진정으로 공유 경제를 통해 공유 여행사를 통해 소형 여행사들이 고정비를 절감하고 서로의 능력을 합쳐서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공룡이 멸종을 해도 저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각오로 함께 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가 진짜로 전국의 가맹점이 300개, 330개 이렇게 늘어나면 그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또 다른 제2의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행사를 뭐 차리는 설립부터 운영해 나가는 것, 마케팅, 그리고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함께 운영하고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뜻을 같이 하셔서 이 여행업이 어렵다 하는 형국에서도 소형 여행사로서 함께 성장하고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을 부탁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